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6월 1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편집한 내용은 제가 작성을 해본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아줌마 구별법이라고 첫 번째, 매일 재래시장에서 장을 본다. 떨이 판매 싼 맛에 많이 산다. 두 번째, 음식을 할 때 자식들이 장성해서 식구가 줄었는데도 양을 많이 한다.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라고 할까다 잔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많이 나온다. 버리죠. 세 번째, 버리지 못한다. 예로 냉장고는 항상 꽉 차 있다. 네 번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아 모르는 아줌마들과 쉽게 사귄다. 나중에 욕을 할지언정. 다섯 번째, 커뮤니티 내에서 나름 의리를 지킬 줄 안다. 여섯 번째, 머리 손질의 시간을 줄이고자 대부분 보글보글 파마를 한다. 일곱 번째, 대부분 풍만한 풍채를 지니고 있다. 여덟 번째, 남편을 데리고 사는 편이다. 이 우측 공간에 아줌마 구별법에 대해서 그 또 특징들이 있으면은 어 뭐 저 구독자는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한번 좀 더 달아주시면은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보는 구별법이 있어요. 그것이 아줌마 출입 금지, 우아한 여성만 출입, 헬스장 안내문 논란, 장현주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아줌마 출입 금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 야, 요거 참 글쎄 뭐라고. 인천의 한 헬스장이 아줌마들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업주는 헬스장에 빨래를 가져와 하는 탓에 수도비가 많이 나와 노 아줌마존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거 수도 물세가 엄청 나오죠. 또 아줌마와 여성 구별법 8가지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여성과 아줌마는 틀린 모양이죠. 틀리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면 나이를 떠나 공짜를 좋아하면, 두 번째,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세 번째,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요즘 그런 아줌마들 없을 텐데, 네 번째, 둘이 커피숍에 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다섯 번째,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 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어, 여섯 번째인가요?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그 다음에 그 일곱 번째,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요거는 이제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는 있어요. 저도 그렇고 술 먹을 때만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뭐라고 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로 적혀 있다. 자, 이거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틀린 거지. 그 세대에 따라서 아줌마 구별법이라고 하는데, 참 재미있는 기사에 대해서 저도 이거를 먼저 할까 하다가 제 그 의견부터 먼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좀 심각한 뉴스로 들어가죠. 미국서 미국인 대학 강사 4명 흉기에 찔려 반미 현대판 의화단, 베이징 이벌찬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지린성, 우리는 길림성이라고 그 얘기를 하죠. 그 길림성이라는 게 참 신라 시대 때부터 뭐 신라가 옛날에 거기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길림, 지림 뭐 이런 것들이 저기
그 흥령광성하고 합쳐가지고 그 또 이 동북 삼성 뭐 거기서 저는 안 살아봤지만 괜히 친하게 지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대 역사책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 한반도에서도 살았었지만은 그 남북한 한반도하고 포함해서 어, 그 만주 지역에 동북 삼성 그런 지역에 그이 고조선이 넓게 형성돼 있었고 여러 부족들이 살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볼 때는 좀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고 지린성에서 지난 10일 미국인 대학 강사 4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모두 미국 아이오와주 코넬 칼리지 소속으로 지린성 베이화 대학과의 학술 교류를 위해 중국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학은 2018년부터 교원 교류 등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다. 용의자는 신장 175cm의 남성으로 지린성 출신이다. 중국 정부나 지린성 당국의 공식적인 사건 언급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을 보면은 대부분 등을 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 흉기를 그 찌른 친구는 뭔가 전문가 냄새가 나요. 그 예를 들어서 내장이나 이런 거까지는 아니고 뭔가 흉기에 찔렸다 그러면은 어 뭔가 그 생명에 지장 없는 쪽으로 그렇게 찔린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아넷 밀러믹스 아이오와주 의원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은 뒤 중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미국 대사관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도 이 끔찍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 국무부와 접촉 중이다. 하고 뭐 추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뉴스를 보면은 이거 이 더 좀 그 어떤 기화가 되는 것 같은 미중 대립은 더 격화될 것이다. 미국인의 피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 만약에 생명이 위협했다면은 아주 더 심각한 상태로 갔을 것 같아요. 길림성이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중국 정부 전체를 하기 뭐한다면은 아예 그냥 길림성을 타격으로 해가지고 뭔가 뭔가 경제 제재 내지는 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인권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이제 그 뭐죠 그 자꾸 잊어버리네. 이 옛날 동투르키스탄 그 지역하고도 뭐 멀지도 않은 데고 멀기는 멀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심각하지만은 센세이셔널한 그런 뉴스가 되겠죠. 3주간 연습 헛찌르려 대나택했다. 이스라엘 인질 구출 180분 재구성. 이철민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현장 단물 건물 두 군데에서 3주간 연습을 했다. 구출 연습을. 일용품 트럭 가장의 대난의 작전을 벌였고 미 국방부 CAI가 억류 장소 정보를 제공했다. 이런 거 보면은 그 미국 정보부의 그 정보력이라는 게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 아니에요? 토요일이었던 8일 오전 11시가 조금 안 된 시간 가자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누세이라트 난민촌은 여느 때처럼 피난민들로부터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대테러 경찰 특공대인 야만과 국내 첩보기관 신베트 요원들이 동원이 됐는데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구출작전의 이름은 여름의 씨앗들, 시즈 오브 썸머였다. 실제 구출 과정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 수백 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
그 진입하기 전에 딴 데다가 또 그 폭격을 한 모양이에요. 실패하면은 하마스 테러범들이 즉시 인지를 처형할 수 있는 매우 리스크가 높은 작전이었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테러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이 성공적으로 구출해낸 인질은 3명에 불과했다. 인질 구한 뒤 첫 무전은 다이아몬드 손에 넣었다. 폭격 개시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출발한 경찰 특공대 야만과 신베트 요원들은 두 대의 민간인 차량을 타고 누세이라이트 난민촌으로 들어갔다. 사실 이들은 야만 특공대원 중에서도 평소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섞여 살면서 주민 행세를 하는 아랍어에 능통한 대원들이었다. 또 일행이 뭐라고 대가족인처럼 탑승자 중에는 여성도 있었다. 여성 군인이겠죠. 이 사진은 동네 그 아파트 2층에 사다리를 하는데 그 인근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찍은 거라고.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해서 그냥 찍은 모양이죠. 네. 이런데 무슨 짐도 싣고 뭐 이러면서 난민차가 참 그 가정 살림 뭐 이런 것도 좀 얹어 놓고 그런 것 같네요. 어, 이 작전에 수천 명의 이스라엘 병력과 기술자, 정보 분석가들이 동원됐다. 인질들을 억류한 두 장소가 가까워 구출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했다. 네 명인데 여성 한 명이 있는 데하고 세 명의 남성이 있는 데하고 틀렸다고 그래요. 작전 개시 2시간 반 뒤 4명 구출했다 발표. 작전 시간이 2시간 반이나 걸렸네요. 인질들이 억류된 아파트를 진입 탈출하는데 더 많은 위험이 따르고 수많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작년 10월 7일 테러 집단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인질 251명이 끌려가고 1200여 명이 살해됐다.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 희생자는 10일 현재 3만 7천여 명에 달한다. 남은 이스라엘 인질은 120명, 이 중 30명가량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또 한 기자의 뉴스는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하마스 기지 2곳 급습, 인질 4명 구출. 최혜승 기자가 이번엔 조선일보에서 또 보도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남성이 끌려가는 거고 오토바이에 태워가지고 그 이 납치해서 가는 과정인데 젊은 그 팔레스타인 애들은 이 장면을 보면은 뭐 재미난 것을 보듯이 이렇게 뛰면서 그 뭐 나이가 꽤 든 사람도 아니고 젊은 청년 애들 같아요. 이렇게 됐고 하마스에 끌려갔다 구출된 아르가마니가 아버지와 통화하는 모습 이렇게 그 이 사진만 주로 했습니다. 실제 그 잡혀가지고 오토바이에 실려가지고 그 이 뭐 살려달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장면이고 이 남성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얘기가 없네요. 그리고 또 연속해서 이번에는 파리 정철원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또 보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인질 4명 구출 작전 가자 보건부 민간인 274명 사망했다고. 요거는 이제 4명들이 가족들과 만나서 하는 거고 요게 그 음성 통화가 아니고 이제 화상 통화를 하는 직접 가족하고 못 만난 상황인 젊은 청년인 것 같네요. 이스라엘군이 8일 오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의 주택 두 곳을 습격해 여성 1명과 남성 3명 등 인질 총 4명을 구해냈다. 어, 그 이곳에서 민간인 수십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피하고 인질을 숨기려고 민간인을 방패로 내세워 왔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같이 생활하게 만들고 감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솔직히 민간인들도 감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자기네들도 두려운 거니까 그거 뭔가 보고를 하고 그래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민간인 사망자가 늘어나는 데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자국 인질을 구해내는 큰
규모의 작전을 감행했다. 가자 보건주 주장은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고요. 그 뭐 대낮에 작전을 감행한 거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허를 찌르는 작전이었다. 그리고 이 신경을 딴 데 돌리냐고 그 하마스가 로켓탄을 발사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폭격했다. 이후 이스라엘군과 이 인질들을 들은 하마스의 총탄과 로켓포가 빗발치는 가운데 헬기를 타고 작전 지역을 벗어났다. 어, 이스라엘군은 100명 미만의 팔레스타인이 희생된 것으로 안다. 아, 그리고 이 민간인 중에서 테러리스트가 몇 명인지는 모른다.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은 의도적으로 인질들과 함께 민간인들 사이에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민간인들 뒤에서 인질을 데리고 나가는 이스라엘군을 향해 총격을 해댔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이 식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민간인과 그 이 테러리스트들하고 하마스하고 하마스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민간인을 악용하는 방식은 비극적이다. 이번 작전으로 지난해 10월 하마스에 납치된 요거 똑같은 내용이네요. 남은 인질 가족 중 일부는 이번 작전으로 남은 인질들에 대한 위협이 더 커졌을 수도 있다며 이스라엘 정부의 인질 귀환을 위한 휴전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도 요구를 했답니다. 이 동영상은 그 대형 헬기에 그 인질된 구출 4명을 데리고 그 구출 대원들과 함께 아주 급히 그 이 헬기에 타는 그런 장면을 또 그 위에서 또 찍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 세계 창업하기 좋은 도시 9위 입성. 요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뭔가 어디에 인질이 돼 있다면은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만큼 아주 잘 구출해 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실력이. 예. 뭐 옛날에 뭐 아덴만 뭐 기습 작전 뭐 이것도 해가지고 성공을 했고, 그거는 이제 그 선박 피납이었을까 그런 건데 상황은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상황이 있을 때 그 군 그 수송기를 그냥 빨리 그냥 직접 보내가지고 그냥 일본인들까지 다 그냥 구출해서 오는 그런 아주 그냥 기동력을 우리는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는 그 실전 같은 훈련을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어, 훈련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도 그 뭐 운동을 왕년에 해봤기 때문에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요거 다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한 10대 때 배운 용어인데 그렇습니다. 자, 서울시 전 세계 창업하기 좋은 도시 9위에 입성했다. 좋은 뉴스예요. 그리고 글로벌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랭킹이라고 해가지고 스타트업 그 지놈이라고 어쨌든 우리가 9위로 서울역이 돼 있는데 저는 그 이 뭐 1, 2, 4위 뭐 미국 실리콘밸리, 런던, 그다음에 텔아이브, 이 이스라엘 그렇게 이 아랍 국가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이 정도 나오는 거는 대단한 나라죠. 이스라엘이 그 창업하기 그 좋은 도시라고 그러면은 보스턴이 영국 보스턴인지 미국 보스턴인지 미국 보스턴이겠지. 싱가포르가 7위에 올라왔는데 아주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요게 홍콩하고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징이 8위, 한국이 9위, 도쿄가 10위, 샹하이가 11위로 나와 있네요. 뭐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그 뭐 AI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생명과학, 첨단 제조업, 로봇 산업 등에서 강세를 보인다. 뭐 이런 거. 차세대 하이디브로 LNG선 한중 기술 대 가격 경쟁이다. 박진우 기자 조선비지에서 했는데 하나오션이 공정기간 단축과 친환경 기술을 내세우고 우리 공정기간 단축하는 거 이거
이거 노하우가 있어야 돼 하는 거예요. 중국은 어떻게 하는 거지만은 중국은 저렴한 가격 이거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길 바랍니다. 셀이 이번에 LNG 선을 발주하는데 개념 자체가 친환경 그거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LNG 선 추진을 이번에 한다. 운반선은 사행정 LNG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대체 연료 사용이 또 가능하게 하고 핀란드의 엔진 업체 바르질라라는 데가 엔진을 제작할 건데 모듈 부품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서 향후 수소 연료 전지 등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다시 모듈을 해체하고 수소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하면은 그 엔진을 완전 새로 개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이 말하자면은 그 대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어, 뭐 한화 오션 그 도크에 있는 그런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브릭스 외교장관회의 중국과 공조 서방 견제 노린다.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중부 니지니 노브고로드에서 10일 신흥국 그룹 브릭스 외무장관 회의가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했다. 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가 금년 의장국을 만나 10월 22일부터 24일에 중부 카잔에서 개최하는 순회 회의를 향한 조정을 미리 지금 이번에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러시아 외상과 중국 왕이 그 부장이 만나가지고 미국 일극주의에 대항하는 골조로서 다극주의 기치를 브릭스 회의에서 계속 펴나간다. 이탈리아에서 13일에서 15일 열리는 선진 7개국 정상회의 G7 서밋을 앞두고 서방국의 견제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쌍대급 상트페테르부르크 저는 이거 참 발음 안 되네. 국제경제 포럼에서 브릭스에는 에, 브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게 뭐예요? 왜 이걸 두 가지 잘못 가져왔나? 제가 그 국제 경제 포럼이라는 거를 하는데 브릭스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에디오파가 가입했다. 그 중동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브릭스에 이제 본격 가입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네요. 미중 갈등 속에 이 브릭스 쪽으로 그 또 참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젤렌스키가 그 재창에서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되는 평화 서미트란 게 있는데 러시아는 불참을 사실상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외상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작년 브릭스 회의에서 그 푸틴 대통령의 그 모습입니다. 또 군사분계선 침범, 한국군 경고 사격으로 철수. 우리나라 뉴스도 뭐 여러 언론 매체가 다 다양하게 했지만은 발빠르게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오늘 10시 59분에 또 간단하게 우선 보도를 냈습니다. 서울시사 한국군은 북한군 병사가 9일 남북 군사 분계선을 일시 침범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군 이게 AI가 아까 뭐 저거 하는데도 한국 뭐 이렇게 얘기해도 AI가 우리라고 자꾸 번역을 해요. 한국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본 거 기사를 AI가 번역하는데 일본 기사도 우리가 라인 야후 뭐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일본판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이라고 돼 있으면은 앞뒤 문항을 봐가지고 우리 국민, 우리라고 발음을 아니 번역을 AI가 알아서 그렇게 해주네요. 한국군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하면서 북한군은 경계
북쪽으로 돌아갔다. 군에 따르면 북한군은 당시 군사분계선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뭐 무장한 북한군도 있었다고 그러네요. 머니투데이에서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북한군 10여 명 군사분계선 침범, 군 경고 사격 받고 퇴각, 뭐 방송도 했다 그러고 DMZ 또 나가라. 그런 얘기죠. 이거는 좀 오래된 건데 북한군 병사가 이 뭐 해병대복 같은 거 입고서 남측을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장면을 얘네들은 주로 그 색안경 끼고 자기 얼굴 표정 안 보이려고 이렇게 다들 우리나라 군인들도 그렇죠. 음, 저건 거기 그 서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버티고서 있는 거 보면 참 군인들도 대단합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EEG 내 석유가스 발표에 의외로 회의적인 한국 여론, 편리한 타이밍의 뒷면, 눈치 보는 목소리 이런 제목으로 이정선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일본 JB 프레스에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뭐 우리가 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풀어나갔냐 그러면은 한국 사회의 반응은 왜 차갑다는 것도 당돌한 밝은 뉴스 발표에 야당에서는 역풍을 맞고 있는 윤정권의 국면 타개를 위한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가슴 뛰는 대통령 싸늘한 국민, 성경 확률 20% 프로젝트에 거금을 들일 가치가 있는가 하는 거, 또 프로젝트 주체인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자본을 잠식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또 시추 비용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 정부 쪽에서는 이 석유공사 해외 투자 수익금이 아직도 있긴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정부 재정도 지원도 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하겠다. 누가 관심을 보일지 모르지만 어, 호기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호주 기업을 요거는 번역을 잘못한 것 같네요. 뭔가 그 회사 이름이 있었죠. 이미 철수 이후에도 회의적인 반응이 쏙쏙 나왔다. 너무 성급하다. 언론들은 한겨레는 아직 가능성 단계인 유전 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조금 더 확인이 된 다음에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얘기는 누구래도 하겠다 이 사람들아. 미국 탐사업체 페이퍼 컴퍼니 의혹 이런 것도 해줬고 여기에 대통령 내에 멘토가 배우라고 음모론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서 음모론이 인터넷을 떠돌고 루머 정보를 언론들이 또 그거를 인용 보도를 하고 자빠져 가지고 이 루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의도가 미에미에 이게 지금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대선에 어떤 효과가 가져올지는 전혀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야당이 뭔가 공격은 하고 싶겠지.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과학적인 논리 교육을 하고 뭐 할 때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은 근본 원인을 자기네들이 추론을 할 때 그게 인신공격과 인격 모독으로 나오면은 그 근본 원인은 빼라. 이것이 인간이 가야 될 길이지. 이거는 뭐 과학 경영에서 얘기하는 거고 기업 경영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만은 이 논리 사고에서 사회라든지 이런 정치 경제 사회에 적용해서 제가 논리를 자꾸 연습을 하려고 이런 방송도 하는 겁니다만은 어, 이 자료 맨 뒤에 맨날 그런 거 다 참고 자료를 붙여놔요. 제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근데 얘네들은 전공이 인신공격이에요. 인격 모독. 그러면 그거는 그거 원인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걸 가지고 해야 그 야당도 그렇고 조국이 애새끼도 그렇고
좀 더 수준 높은 거를 좀 비판해 보라오. 응? 음. 그 뭐 수준 낮게 말이야. 그 맨날 인신공격성, 그다음에 인격 모독성 뭐 이런 거 가지고 언제까지 한국의 정치를 이렇게 족같이 만들래? 욕을 할래다가 욕을 이미 했군요. 이런 건 방송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데 시옷 아니 지옷 그 조시라는 것은 그 사실 존치 그 저기 욕이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면 조상 조자예요. 음, 아시죠? 네. 누가 그 검색하면은 조상 조자를 세게 발음할 때 조에다가 지읒 받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자동차 공장 접수 작전이라고 저 중간 제목에 있는 걸 본 제목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두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주요 자동차 회사가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 현황 해가지고 현대자동차부터 해서 테슬라 뭐 이렇게 쭉 그 소개를 하고 있고 테슬라, 현대차, BMW, 벤츠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을 하고 있고 부품적은 전기차 시대 각광이 있고 인간 닮아 공장 설계 그대로 하고 근데 그 곡선 작업은 그걸 아직까지는 하기 어렵죠. 사람이 해야죠. 곡선 작업 이런 거. 이 직선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로봇이 좀 되지만은 그래서 뭐 물류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지금 뭐 아주 그냥 또 발달이 많이 돼 있다고 그러고요. 창고, 물류 창고 이런 거에는 사람 별로 안 쓰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 또 동영상도 그런 걸 본 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로봇 밀도 1위 한국이다. 2025년까지 인건비 33% 절감. 뭐 일할 인력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어떡하냐 맨날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말어. 그 한국은 그 로봇 발전시켜 가지고 다 공장 생산해 내면 돼. 음, 저는 그렇게 대응하면 될 거라고 우리 제조업은 계속한다.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 한국이 전 세계 그 산업 로봇 이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고 산업 로봇이요. 어, 인구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설치됐어. 어, 만 명의 노동자가 있으면 1,000대다 이거예요. 싱가포르가 두 번째고 독일, 일본, 중국 뭐 이렇게 쭉 있네요. 미국. 자관 전 세계적으로 산업 로봇은 우리나라가 1등으로 하고 있다. 음.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오준호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명예교수 오준호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자관 절박한 데부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타나지 않겠냐. 뭐 청소기 예를 들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 분석하는 스루폿이라든가 이 제약이론 경영 저는 뭐 전문가라기보다도 계속 뭐 학습도 하고 어느 정도 좀 배웠습니다만은 국내에 그 상당히 그 전문가들이 있고 하는데 이 산업이 요즘에 뭐 별볼 일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절박할 때 투자할 수 있는 그 찾는 그러니까 이 스루프 회계도 제가 분석하는 스루프 회계도 뭔가 이대로 안 되겠다 느끼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저는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나중에 제약이론 경영을 하면은 평가 지표는 스루풋으로 해야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그 암시라기보다도 직선 암시가 아니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자료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